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의 흐름들은 사실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태족이 될 때까지 리치분 계속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월 16일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의 흐름들은 사실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카톡방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전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지난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점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코스닥은 좀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27% 조정을 받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71%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흐름들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FOMC 회의 때문입니다. 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진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FOMC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결과를 앞두고 승부르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지난 FOMC 회의 때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또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7월 또는 9월 달 그래서 연말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연준의 결정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논의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슬슬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정하는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들이 이번에 나오게 된다라면 스케줄대로 가면 빠르면 연말 그죠? 조금 늦으면 연초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면 지수는 일시적으로는 좀 밀려내릴 수는 있어요. 신고가도 좀 갱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밀려내렸다가 다시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라고 좀 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 반면에 테이퍼링의 논의가 없었어 라고 한다라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지수의 흐름들은 저점은 높여나가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들에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10개 종목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차트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지난 고점 자리를 못 넘어갔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가 넘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고점을 택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도 전고점 자리를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카카오는 넘어갔죠. 지난번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LG화학도 못 넘어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번 고점 자리는 넘어갔지만 지금 흐름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못 넘어갔고요. 삼성 SDI 못 넘어갔고 셀트리온 못 넘어갔고 기아차도 못 넘어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시가 상위종 10개 종목 중에서 전고점, 지난 고점 자리 지수같이 넘어간 흐름들은 카카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시장을 끌고 갔네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요. 지수는 지속 상승할 수 있어요. 어떤 구조로 할 수 있느냐. 하루는 삼성전자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지수는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지 지수가 쭉 끌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수익률들을 살펴보면 이때 수익률들은 굉장히 좋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주도로 시가 상위 종목들이 쭉쭉쭉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상위 종목만 해도 그런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더해요,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만 끌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가게 되느냐? 결국에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심심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코스피 지수의 수급들을 본다라면 지난번에 뭐 7천억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보다는 선물에서의 수급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6월 3일날 1조 원 들어왔죠. 7천억 들어왔죠. 2천억 들어오죠. 7천억 들어오죠. 그리고 콜 매수, 풋 매도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한국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들은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지수를 선물 시장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외떠독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주더라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내 계좌는 수익률이 좀 빨리 안 나네요 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세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일단은 좀 굵직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냐면 지난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FOMC 회의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굵직한 이슈들은 좀 끝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도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선물이 오늘 7천억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근데 미결제량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오늘 미결제량이 오늘 6,000개의 흐름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어느 1,000개 정도는 매도도 함께 섞여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하면 좋고 하락을 했을 때도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수급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방향의 흐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세는 언제 해결되느냐? 굵직한 이슈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흐름들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전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 몇 가지 좀 흐름들을 좀 살펴드린다라면 나스미디어가 주봉상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좀 단타를 2번 정도를 좀 했거든요. 그만큼에도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로서 하반기를 대비하는 모아가는 전략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알체라에 대한 부분들, 여기 한번 더해서 초록뱀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왜냐면은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자꾸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추격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다라는 점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시고 FOMC 회의 이후의 흐름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태족이 될 때까지 서영원의 리치붐은 계속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